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노태일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방광의 역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은 골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했다가 요도를 통해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머니 형태의 기관입니다. 방광암은 바로 이 방광 안쪽에 벽을 덮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방광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속의 발암 물질이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방광 점막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화학약품이나 염료 등에 다루는 직업적 환경, 방사선 치료의 경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 없는 혈뇨입니다. 눈에서 보기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미세한 혈뇨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는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방광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암이 의심되는 경우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요도를 통해 내시경이 진입하여 방광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이때 방광 점막에 종양이 관찰되어 방광암이 의심될 때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이라는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강성구 교수님께서 수술의 전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강성구 교수입니다. 먼저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이 수술은 방광암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무조건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수술입니다. 방광암이 의심되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종양을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술이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입니다. 방광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광암이 어느 층까지 침범하였는지에 따라 국소 병기가 나뉘게 됩니다. 특히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방광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방광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입원 후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마취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만약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막기 위해 담당의와 상의하여 미리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술 전날 자정부터는 물을 포함하여 완전 금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 진행되고 전신 마취가 어려운 환자는 척추 마취로 진행합니다.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지는 않으며 요도를 통해 특수한 방광 내시경을 삽입하여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내시경 끝에 달린 둥근 전기 루프를 이용하여 눈으로 방광 내부의 종양을 확인하면서 암 조직을 깎아내듯 절제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뿌리가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했는지 정확한 조직 검사를 위해 근육층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충분히 깊게 절제합니다. 절제된 부위는 전기 에너지로 지져서 지혈을 마무리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지혈과 소변 배출을 돕기 위해 방광에 소변줄, 요도 카테터를 꽂아둡니다. 초기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소변줄이 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뻐근함이나 요일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수술 후 며칠 뒤 방광이 충분히 아문 뒤에는 소변줄을 제거하게 됩니다. 입원은 대개 수술 후 3일에서 7일까지입니다. 퇴원 후 약 한 달간은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복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격렬한 운동,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혈뇨를 예방하고 씻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원 후 갑자기 소변에 붉은 피가 진하게 나오거나 핏덩어리가 섞여 나와 소변 보기가 힘든 경우 혹은 고열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연락 주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절제한 종양은 병리과로 보내져 정밀 조직 검사를 거칩니다. 이 결과에 따라 방광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암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된 비근침윤성 방광암입니다. 전체 환자의 약 70%가 여기에 해당하며 내시경 수술만으로 암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을 막기 위해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방광 내에 약물, BCG 등을 주입하는 치료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암의 뿌리가 방광 근육층까지 파고든 근침윤성 방광암입니다. 약 20%의 환자가 여기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 첫 외래 때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결과에 따라 환자분께 적절한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기과 교수 강석호입니다. 오늘은 방광암으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수술 전후의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이제 방광의 점막에서 안쪽에서 시작되는 암이고요. 대개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되면 내시경을 통한 그런 수술적인 치료로 소위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로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이게 근육을 침범하는 그런 뿌리가 깊은 그런 방광암인 경우는 내시경 치료로는 좀 부족하고 방광을 전체를 절제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근치적 수술이란 말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의 수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뿐 아니라 주변의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고 남성의 경우는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 여성의 경우는 뒤쪽에 있는 자궁과 난소 이런 것까지 질의 일부까지 제거하는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환자분들이 방광을 제거하면 소변은 어떻게 보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광을 절제하고 임파선 절제술을 하고 나면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 드려야 돼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요로 전환술이라고 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본인의 소장을 이용해서 대개는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 줍니다. 본인의 요도에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인공방광이라고 해서 수술 전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소변을 수술 전과 비슷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그걸 하지 못하고 요루라고 해서 오른쪽 하복부에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장의 끝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요루라는 걸 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차서 소변을 이렇게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그 소변을 비우게 하는 회장 도관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광암은 흡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입니다. 흡연이 방광암을 발생하고 또 생기게 하고 또 재발을 또 하게 하고 이런 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가능한 일찍 중단하고 수술 전에는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영양 상태도 중요한데요. 체형이 너무 마른 분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수술 후 회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몸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수술 후 요로 감염이나 합병증 위험이 커지니 영양 보충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마취가 안전하게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를 누구나 다 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암이 이제 나왔을 때 CT나 MRI, 뼈 스캔 같은 걸 아마 이미 하셨을 겁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암의 범위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방광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수술 전에 심기능 상태와 또 몸의 전해질 상태, 간 기능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심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인공방광을 못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방광을 만들게 되면 소변이 이제 인공방광에 고이는데 그게 소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노폐물들이 흡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해질의
분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공방광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신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일부에서는 인공방광을 만들지 못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 전에 요루를 만드는 회장 도관수를 추천드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술 전에 금식도 하고 수액도 하고 또 일부 간단하게 장을 비우고 장 청결제 같은 걸 좀 복용하게 됩니다. 수술 전날에는 저희가 수술 과정이나 위험성 회복 기간 등에 대해서 마취과나 또 저희 비뇨기과 의료진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동의서를 또 작성하는 시간이 또 있게 됩니다. 수술 전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당연히 좀 취하셔야 되고요. 자정 이후에는 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식도 입으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금식을 하셔야 되고 수술 당일 아침에는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수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로 하게 될 거고요. 수술 중에는 마취를 했기 때문에 통증이나 뭐 아픈 기억 같은 건 남지 않게 됩니다. 방광 절제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과 다르게 큰 절개창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복부에 한 대여섯 군데 조그만 이렇게 절개창을 내서 포트라고 하는 기구를 삽입하고 그걸 통해서 로봇팔과 카메라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봇 카메라를 통해서 복강 내의 그런 3차원적인 입체 시야를 10배에서 15배 정도 확대한 시야를 저희들이 확대하고요. 미세한 동작으로 저희 팔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이 방광과 주변 조직을 수술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먼저 임파선 절제술을 저희 기관은 먼저 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방광을 절제하고 요로 전환술, 방광을 새로 만들어드리는 부분을 소장의 일부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광, 인공방광을 만들거나 요를 만들어드리거나 합니다. 인공방광은 요도와 연결해서 소변이 자연스럽게 수술 전처럼 나오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로봇에서 수술하는 시간은 대개 한 5시간 정도고요. 거기에 이제 마취하고 수술 준비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데요. 통증도 적고 출혈도 적습니다. 그리고 덜 아프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런 재원 기간이 짧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은 방광절제술과 임파선 절제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드리는 요로 전환술, 인공방광이나 회장 도관술까지도 다 로봇으로 하는 전 단계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로봇으로 하게 되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서 수술 후에 요실금이나 뭐 성기능에 관계된 신경, 혈관 답안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좀 살려드려서 수술 후 기능적인 부분, 삶의 질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방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방광이 가능한지를 수술 전에 판단하게 되고요. 또 인공방광을 하러 이제 결정이 돼서 수술을 들어가면 대부분은 그렇게 끝나는데 일부에선 수술 중에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이제 우리가 요도, 냉동 절편 검사라는 조직 검사를 해요. 요도로 일부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내보냅니다. 수술 전에 뭐 CT나 MRI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암이 없지만 거기다가 이제 인공방광을 이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암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을 곳에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거기서 암세포가 있다라고 하면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곳에 재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 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인공방광 조영술을 포기하고 회장 도관술로 전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소장의 상태입니다. 회장 도관술을 하게 되면 15cm 일부만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근데 인공방광을 하게 되면 그거야 4배 정도, 한 1m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60cm 이상을. 이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소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요로 전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뭐 수술을 많이 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너무 짧다든지 장 질환, 염증성 질환이 있다든지 예전에 방사선 치료받게 되면 장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방광을 하지 못하고 회장 도관수를 하거나 아예 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로 조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실에서 나와서 마취과의 회복실이라는 곳에서 최소 1시간 정도를 머무르면서 지켜봅니다. 그러고 나서 안정적으로 되게 되면은 대부분 병실로 돌아오시게 되고요. 수술 후에 뭐 통증이 좀 있고 첫날은 좀 아프세요. 힘도 들고. 근데 대부분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하고 하루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금방금방 로봇 수술인 경우는 회복이 좀 빠르게 됩니다. 환자 몸에는 소변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들이 초기엔 많습니다. 배액관들이 많은데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다 제거가 되게 됩니다. 수술 후에 대개는 다음날 아침부터는 대개 걸으실 수가 있고요. 너무 힘들면 조금 미루시고 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걷는 게 회복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거는 물 말고 음식 같은 거는 가스가 이제 활발하게 나와야 이제 좀 드시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금식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장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회복이 돼서 가스가 배출이 되면 뭐 단계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수술 후 인공방광의 기능이 안정화되는 데는 뭐 한 달까지 정도도 대개는 필요해요. 소변에는 좀 많이 새기도 하고 참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소변을 좀 못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또 시간이 지나지면서 소변을 잘 보게 되고요. 인공방광한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걸 자가도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로봇 수술 환자는 수술한 다음에 2주 이내 평균 한 10일째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 후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 인공방광의 경우에는 배뇨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발열이 있거나 혹은 심한 복통이 있거나 피가 뭐 심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 쪽 병원으로 빨리 연락을 하시거나 뭐 필요하면 응급실로라도 내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 이제 외래 처음 한 1, 2주 만에 오시게 되면 제가 조직 검사 결과도 말씀드리고 수술 상처도 저희들이 봐드리고 인공방광을 한 경우는 소변을 어떻게 보는지 요로를 한 분은 요로가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좀 봐드리고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뭐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1차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건강을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도 반드시 금연을 권장드립니다. 이 피게 되면 또 재발을 늘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합병증을 또 늘리게 됩니다. 폐 관련 합병증, 감염 관련 합병증, 영양 상태 이런 거 관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방광을 한 분들은 배뇨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소변이 자꾸 새려고 하니까 뭐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좀 가시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수술 후 회복이 되면 대여섯 시간 지나도 소변을 안 마렵고 이렇게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공방광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소변을 못 보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소변 본 시간에서 한 3시간, 4시간 넘어가지 않고 소변을 보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일정 간격으로 배뇨를 시도해서 인공방광의 용적과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이제 수술이 잘 되고 괄약근 힘이 좋아지게 되면 낮에는 이렇게 몇 시간도 참을 수가 있는데 밤에는 이 인공방광의 용적보다 늘어나게 되면 이 소변이 새요. 밤에는 이 외괄약근의 힘이 쓱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방광의 용적보다 밤에는 차지 않도록 만들어야 야간 요실금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녁 시간에 7, 8시 이후로는 물의 양을 조금 줄이고 자극이 있는 커피나 과일 이런 건 좀 자제하고 기본적으로 저녁 때는 물의 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새벽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비우셔야 야간 요실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를 통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잘 오셔야 돼요. 방광암은 재발이
많은 암이고 공격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 몸이 바뀌는 수술을 하셨고요. 중간중간에 꼭 외래 예약된 날짜는 방문하셔서 필요한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방광절제술은 큰 수술이지만 정밀하고 안전한 로봇 수술을 통해서 특히 저희 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비뇨기과 의료진은 끝까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